예, 지난달 19일이었었죠. 현직 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바로 검사, 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당시 아들의 부장 검사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랑 연수원 동기고 제 또래여가지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큰 사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왜 당시에 처음에 이렇게 지라시가 돌았어요. 이 사건에 관해서 부장 검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다라는 내용이 많았고 유서에는 이제 부장 검사 이름까지 써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업무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괴로워한 정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쯤에 이제 받아가지고 발령을 받아온 거고 이 검사는 5월달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같이 한 거거든요. 이 검사가 2015년 초부터 했었는데 갑자기 2016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부장 검사가 혹시라도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거나 과도한 폭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고요. 이 청년의 이제 아버지께서는 너무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검사에 대해서 바로 전부 조치도 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감찰을 좀 더 제대로 해달라. 왜냐하면 최근에 뭐 진경준 검사장이나 이런 경우에서 보면 사표 수리 그냥 하고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나온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마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죠. 예, 아마 그 이제 살아 있을 때 그 대학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법 쪽의 동료들한테 SNS 그 문자를 꽤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뭐 본인이 스스로 그 어떤 지속되는 그 반복적인 폭언 또는 그 비상식적인 어떤 인격 모독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유서를 오늘 썼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해서 뭐 철회했다 등등의 어떤 그런 그 의미 있는 나름대로는 그런 문자들이 있었다는 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정작 당사자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그 부장 검사. 일단은 뭐 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일과 관련해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주변에서 워낙 본인에 대해서 이미 지라시가 돌았고 실제로 실명까지 많이 그 지라시에서 공개가 됐었고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연관 검색어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책임을 좀 피하려고 조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본인이 정말 책임이 있다라고 느꼈다면 정말 부모님께 사죄를 한다던가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좀 이 책임에서 좀 피하려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본인은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그리고 본인은 또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정 검사라는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이분이 SNS에 그 안타까움을 전하는 글도 게시했다고 하는데, 그죠? 자, 그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의정부지검 검사예요. 예. 이분 그 저 임 검사가 유명하죠. 2012년 당시에 그 중앙지검에서 그 있었죠. 과거사 재심 사건 때 검찰 내부에서 의사표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이 무죄를 구형해가지고 뭐 징계성 어떻게 보면 뭐 그 인사 처분을 당하기도 했던 나름대로 진짜 소신 있는 여성 검사입니다. 유명한데 지금 의정부지검에 계시는데요. 이분 얘기는 이제 그거죠. 뭐 이거 연판장이라도 남부지검 소속이었거든요. 이 저 자살한 그 검사가 그 남부지검에서 그 뭐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쯤 되면 그 흔히 하는 평검사 회의라도 한번 개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본인들도 어떤 그 동료가 그런 걸 당하는데 누구도 입 닫고 있었으니까 뭐 공범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의 좀 뼈아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검찰 조직이 워낙 또 이 상명하복 이런 게 심하죠. 사실 뭐 옛날에 기자 생활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직이 아주 유명하죠. 굉장히 상명하복이 강하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선배 내지는 상관 검사와 이 밑에 검사하고 관계는 거의 뭐 주종 관계 비슷하고요. 사실 이런 문화는 과거에 언론사에도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언론사 특히 뭐 이 수습 기자가 들어오면은 심지어는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옥상에 집합시켜 놓고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외치고 토끼팀 뛰고 그랬는데요. 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도 아직도 이런 식의 가혹행위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살하신 분, 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했을까 하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요. 조금 더 생각했으면은 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참 아버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럼요. 똑똑한 아들 뒀다 그래갖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검사까지 됐는데 이게 자살했다는 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감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감찰을 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이 해당하는 부장 검사가 6월 9일에 바로 전보가 났는데 그게 이제 문책성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책성. 자, 이번 사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만 저희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검찰은 인권의 보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검찰 내부에서 사실 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분명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